네, 이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인 이런 가축 성장력 촉진 호르몬 제제 사용 현황을 조사한 보고 발표가 있었어요. 약간 시간이 된 자료지만 현재 똑같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좀 현재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게 잔류 허용 기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쓰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전부 다 허용치 않는 그런 상태고, 한국은 부분적으로 이걸 쓰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한국은 크게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하여튼 제일 자유롭다. 미국은 뭐 거의 기준 불필요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EU 쪽은 거의 다 허용치 않음으로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더 규제하거나 그 정도예요. 네, 이렇게 보이죠? 보시면은 이게 대표적이겠네요. 미국은 미설정되어 있다. 잔류 허용 기준이. 근데 EU는 허용치 않음이고,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설정 이렇게 자유롭게 두고 있는 이런 형식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IGF-1이 우려가 있는 이런 합성 성장 호르몬을 쓰는 젖소의 우유가 모든 우유라고 해서 동일하진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EU는 아예 쓰질 않는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EU 같은 경우는 가장 엄격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가지고 1988년 이후로 모든 성장 촉진용 호르몬 제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EU에서 나온 우유는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사실은 IGF-1 문제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허용 기준을 삼고 있고, 미국보다는 약간 더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정말 너무 자유롭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정확히 데이터를 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걸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능력우라 그래서 최근에, BST 투여한 것만큼 젖소에서 이런 생산량을 증가하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품종개량된 소 자체가 이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이런 게 이제 20-30년 전부터 자정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이제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말자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완전 규제된 거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양이 있긴 있는 걸 봐서는 쓰이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약물로서 쓰였는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생산량을 촉진하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쓰이곤 있다. 근데 EU는 전혀 안 쓰고 있다. 네, 그런 거죠.